자, 장제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렸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답변, 네.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네. 장제원 의원이 어떤 내용의 SNS 글을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형이자 영원한 동생이다. 갈등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한 거예요.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씀이 무척 거칠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해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강릉 촌놈이. 이런 거친 표현은 삼가야 한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본다. 집권여당 대표로 책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사적 채용 논란의 대상인 우 씨와 관련해서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 없다. 추천받았을 뿐이다. 대통령실 한 달 남짓 만에 새로 꾸려야 해서 다양한 추천을 받아 인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었다. 저는 누구 추천인지 알 수 없게 해서 인사팀에 넘겼고 인사팀에서 선거 공헌도와 이력 등을 고려해서 직급을 부여한 것이다. 자,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자 권성동 직무대행은 장제원 의원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권성동 대행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뭔가 묘한 갈등의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아마 많은 분들이 받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권성동 대행의 오늘 발언이 있습니까? 권성동 대행이 오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데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또 당내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 대행을 하고 원내 대표까지 하는 중진 정치인, 선거 과정에서 기여와 공헌도도 크고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저런 답변 태도를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로 잘 알고 있고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권의 공방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전에 했던 답변을 보면 나는 그래도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우 씨가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그리고 아까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강릉 촌놈이 어떻게 사느냐. 자, 이 답변이 권성동 대행은 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압력 넣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7급을 원했는데 7급도 안 되고 9급이 됐다. 내가 오히려 미안해 죽을 지경이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당당함을 오히려 강조하다가 오히려 비판 여론을 더 산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9급이라 괜찮고 임금이 적어서 괜찮다는 얘기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과거에는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 한 줄이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경력입니다. 그 이력과 경력을 가지고 그게 정치를 하든 기업에 취업을 하든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경험일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선거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아무나 채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행정관이든 아니면 그 이하의 직급이든 대통령실의 채용 과정에서는 인사검증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뭐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인사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무리 9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뭐 다른 민간 기업에서의 임원직, 겸직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아버지가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의 선관위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 본인의 자녀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고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의원이 압력까지 행사해서 그렇게 넣어준 자리에 아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정한 선관위원 업무가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선관위원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정재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채용 절차에. 네. 그런데 권성동 대행이 제가 보면 지금 이 논란과 이 공방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실보다는 권성동 대행이 직접 앞에 나서서 온몸으로 그 책임을 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대행의 답변 태도와 그 답변 속에 담긴 내용들이 국민을, 시청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예. 이 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권 대표의 태도나 그다음에 쓰는 뭐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 모두를 불편하게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압력을 넣었다? 사실 압력을 넣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추천을 했는데 보통 통상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뭐 어떤 인사팀에 보통 추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캠프, 선거 캠프에서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이나 전국에서 다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선거운동에서 특별히 능력이 있고 역량이 돋보이고 또 충성도도 좀 있으면서 정말 이 정부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답을 기다리면서 압력을 가했다는 표현이 자체가 전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7급이 안 돼서 9급했더라 이런 것도 뭐 10만 원 더 많더라 이런 것도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나 불편한 얘기죠. 지금 9급 공무원들 시험 공부하는데 컵밥 먹어가면서 24시간 거기서 정말 싼 음식 먹어가면서 김밥 먹어가면서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공부하는 그 노량진의 수많은 공시생들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들이었다. 아프게 하는 말들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정말 앞장서서 설명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걸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그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권성동 대표께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표께서 권 대표께서 좀 어떻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실수를 인정하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같은 말이어도 우리 국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파하지 않도록 또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어 사용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표 직무 대행, 그동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왔는지 저희가 아까 컴퓨터 그래픽으로 잠깐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직접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한 걸 두고도 설전이. 그 9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4선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친소관계가 채용에 좀 관여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리고 이건 역대 모든 그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그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별정직과 일반직은 별개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권성동 대행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식의 청와대 대통령실의 직원 채용은 문재인 정부도 그 이전 정부도 다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번 사안만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뭐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데요. 용산의 대통령실을 요새 이제 용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들 들었는데, 용궁이요. 용자가 들어가서. 네,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있다. 예.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예. 두 번째는 대통령 측근이나 지인일 것. 세 번째는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 예. 제가 볼 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의 가족일 것. 이런 얘기까지 언론인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얘기만 반복하고 있냐면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설명하거나 사과하거나 이런 걸 바로잡는 대신에 계속 남 탓, 심지어는 지금 국민 탓까지 하고 있거든요. 구급인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거기에서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을 좀 생이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이게 이런 거 가지고 그래? 근데 이게 지금 뭐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 이런 것들이 일관하는 태도가 저는 여론의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성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현재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이소영 의원이 하신 말씀도 아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입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참사로 불렸던 장관 인사,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은 참담할 정도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둘째, 대통령의 측근 지인일 것. 셋째,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오히려 국민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 그 우 씨는 어떤 사람인지 일단 저희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정치권의 사적 채용 공방 이렇게만 들으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수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또 후원금을 내기도 했고요. 이 우 씨의 부친이 윤 대통령의 지인이고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고 권성동,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도 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친 회사의 감사로 최근까지 재직하다가 사임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다라고 하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례가 이 우 씨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더 있었죠.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 순방에 함께 갔던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중매를 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선임행정관 최모 씨는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 우씨, 우씨죠? 황씨야, 우씨. 예. 그리고 이 황 씨는 지인의 아들은 또 5급이군요. 이 우 씨는 9급이고. 그리고 안모 씨 행정요원 극우 유튜버의 누나다. 이 안 씨는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대통령실에 사표를 내고 사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일려드리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청와대 계약직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현 정부의 청와대만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수현
직접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김정숙 여사 지인의 자녀가 청와대에서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했던 답변이고, 이 답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실의 답변과 유사합니다.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선거 캠프나 또 인수위에서 꾸준히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이 어떤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 청와대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답변 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 사적 채용 논란, 문재인 정부 때도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만큼 이 문제가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는 모든 언론이 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어떤 악의를 갖고 보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왜 윤석열 정부에서 왜 더 큰 논란이 될까? 이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 그럼요. 아닌지. 그럼요. 원래 이게 엎친 데도 엎친 격이라고 힘들 때 더 힘든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 박수현 예. 대변인인가요? 말이 정답입니다. 사실은 어떤 정부에서든지 청와대는 이렇게 비공개 채용으로 해옵니다. 그리고 그 채용하는 방식은 사실은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입니다. 네. 비공개 채용이고 공적 채용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적 채용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사적 채용은 제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친구다,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는 이유로 그냥 내 힘으로 집어넣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사적 채용이죠. 그러나 공적 채용이라는 건 충분히 선거 관련해서 일을 했고 함께 동고동락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 검증 절차를 거치고 신원조회를 하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공개 채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부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말이 많으냐? 뭐 문재인 정부도 아시다시피 그 25살 되시는 분 청년 비서관으로 1급으로 1급이었죠. 네, 1급으로 예. 채용을 했었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었어요. 네, 논란이 예. 됐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김정숙 여사 그 디자이너의 딸도 채용을 됐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사적 채용이라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그 파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도 모든 대통령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때 제가 야당이면서도 그렇게 센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정말 이 싸움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슈를 하나 물면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을 하고 이건 선수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참 감당을 못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권한대행께서 너무 뭐 선이 굽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거를 말씀을 하면서 썼던 그런 많은 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국민들 정서와 좀 거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치밀하게 알면 사실은 어떤 뭐 불법적 뭐 행위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도 조금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를 보면 말이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일단 적법 여부를 갖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데 여론이 악화되면 나중에 밀려서 그렇죠. 사과를 하죠. 네. 그러면 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대응이 설사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당하다, 뭐 내가 압력 넣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2차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겸손하게 시작 지점은 다른 정부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꾸려지고 1년 정도의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더 나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저 나은 분들 찾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구성도 더 폭넓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 많이 모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논란이 그런 답변이 한번 나오고 답변이 반복되면 이 문제 제기가 점점 목소리의 힘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9급으로 채용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불렀던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소개된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뭐 외가 친척인 거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채용한 것 자체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을 잘해서 혹은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어서 국민들이 괜한 걸 가지고 시비 걸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태도 자체가 화를 부추기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박성민 그 청년비서관을 이 사안에 대입해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을 하던 사람을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선임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을 삼촌으로 부르던 분이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압력에 의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에 채용된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인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타기 하는 것은 전 적절한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9급, 7급, 최저임금, 강릉 촌놈 이 얘기하다 보니까 1급 20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도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청와대에서 이렇게 채용을 한 거죠. 근데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뭐 물타기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제가 인정했다시피 그런 아까 권성동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은 저는 뭐 같은 당이지만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지만 저는 국민들이 불편해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 한 겁니다. 예. 제가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그럼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정치에 저는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같은 고려대 재학생인 사람들은 어떻게 1급으로 행정고시에서 5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가기가 28년이 걸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지적은 저는 그다지 올바른 지적은 생각이 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하고 지금 이렇게 별정직 공무원이죠. 잠시 일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것이고 이런 개념 구별을 저희는 좀 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정확히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부든지 첫 번째 인적 구성을 할 때는 선거를 함께 뛴 사람들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보통 통상 이게 정부가 5년인데 길어야 5년이지만 대부분 1, 2년이면 또 다시 한 번씩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을 그 행정관으로 뭐 3개월, 6개월씩 해서 일을 할 기회를 준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 경험 한 번쯤 하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출근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란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럼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 것. 네. 이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전에 영상을 그대로 지켜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 도스태핑에 대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이거는 대통령이 글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정말 대답을 잘할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곤란한 사안, 대통령이 대답하기 싫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그 이유가 됐던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오늘 아침에 사실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지지율이 저희가 뭐 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0대 초반이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사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 인사 문제인데 아마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준비가 덜 돼 있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돼 있든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아마 오늘이 아니어도 한 번은
뭐 그렇게 피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소통을 좋아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네.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에 대해서 여권에 계신 네. 분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그 장점이 시청자나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느냐 이거죠. 아쉽네요. 예. 오늘 아침 장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조금 중요한 자리였는데 대통령이 다른 질문이라고 아예 다른 대답을 해버리고 들어가 버렸던 것.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